네, 중국 전기차의 무서운 질주가 글로벌 자동차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2위 자동차 회사인 혼다와 3위 닛산이 합병을 추진한다는 소식이죠. 중국 전기차 회사가 일으키고 있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지각 변동, 현대차는 피해갈 수 있을까요?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겸임 교수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혼다, 닛산, 기술의 닛산인가요? 혼다 다 기술의 혼다라고 기술의 외치고 혼다. 있었고 대단한 회사이고 서로 경쟁을 치열하게 해왔던 회사 갑자기 합친다고 그러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의 규모로는 앞으로 미래 시장을 대비하기 어렵겠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제 과거에 기술의 혼다 기술의 좋죠, 혼다. 다 좋은데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규모의 경제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미래가 좀 어려워지겠다라고 판단한 거죠. 왜냐하면 혼다의 작년 신차 판매가 글로벌에서 약 한 398만 대 정도 됩니다. 닛산이 337만 대거든요. 근데 지금 이 400만 대 이하 규모를 가지고는 BYD 하나도 당해낼 수가 없는 수준이 돼버린 거예요. 중국 전기차 회사 그렇죠. BYD. 그러다 보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서로 덩치를 키우자. 덩치를 키우면 앞으로 하이브리드를 포함해서 배터리 전기차, 수소 전기차까지 미래 기술을 대비할 때 투자비가 공동으로 들어가니까 그만큼 비용이 많이 절감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격 경쟁력을 가져가지 않으면 이건 중국 차랑 경쟁할 수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 시장에 대비해서 살아남기 어렵다. 근데 그 미래라는 건 지금 다소 주춤만 듯하지만 전기차, 전동화 대세에서 과연 중국의 질주를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테슬라, 기술의 테슬라, 가격 경쟁력의 중국. 그것 때문에 결국은 합치자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의 전기차 회사들의 경쟁력이 정말 그렇게 강한 거예요? 중국에 이제 제가 자주 가는데 가서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대놓고 얘기합니다. 한국이 전기차는 중국보다 5년 뒤졌어. 5년이나 뒤졌다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뭐냐라고 하면 일단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디테일한 기술 측면에서 한국보다 우리가 나아라고 얘기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이미 전기차를 많이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많이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많이 타봤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의 패턴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가지고 자동차를 설계를 해주는 거죠. 이쪽 지역은 주행거리가 중요해. 이쪽 지역은 충전 인프라가 중요해. 그 시장별로 강점을 알게 되고 그 강점에 따라 가지고 비슷한 기후와 비슷한 지형을 가진 나라로 진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현재 소비자들은 나의 생활하고 맞네 라고 하면서 실제로 질주를 하게 되는 건데 올해만 해도 지금 11월까지 중국에서 전기 자동차는 30% 이상 성장을 한 거고요. 30% 중국 그렇죠. 내에서? 중국 내에서만. 그러니까 글로벌에서 거의 중국이 끌고 있는 거죠. 세계 자동차 시장이 어떻게 재편이 되고 있냐면 전기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중국 시장과 내연기관을 중심으로 한 미국 시장으로 양대 재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전기 자동차라는 존재가 일종의 앞으로 틈새 같은 존재였는데 지금은 이제 메인으로 들어오면서 시장 자체가 중국이 지배하는 전기차 시장과 미국과 유럽이 지배하는 내연기관 시장으로 조금씩 양분돼 가고 있는 거죠. 글로벌 시장으로서는 왜 전기차 판매 증가율이 좀 둔화된다 해서 캐즘이라는 말들을 많이 썼는데 실제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어떻습니까? 전기차 판매는 많이 좀 둔화되고 있어요? 전체를 보면 증가를 하죠. 증가는 하지만 7에서 10% 정도 증가를 했는데 이 평균을 이끌어낸 건 당연히 중국이고 유럽 같은 경우는 조금 빠졌습니다. 유럽은요? 0.5% 정도 빠지고 북미는 조금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미국이 전기차 규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 전기차가 꾸준히 판매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직 대중화되지 못했다는 얘기지 판매 상승세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닛산이나 혼다나 닛산도 중국 시장이 매출에서 굉장히 비중이 클 텐데 중국에서 전기차가 더 많이 팔리니까 자기들 차가 안 팔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경쟁력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중국에서 지금 초창기에 들어갔던 합자 회사들,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도 베이징 자동차하고 합작을 했고, 닛산도 둥펑과 합작을 했고, 혼다도 광저우 자동차랑 합작을 했는데 그 회사들은 내연기관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중국에서 내연기관을 만들어 내놓는데 중국의 소비자들은 전기차를 사는 거예요. 전기차를 원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내에 독자적으로 전기차 공장을 만들던가 아니면 규모를 키우던가. 그런데 만들려고 하니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규모를 합치자. 합치자. 이런 이제 예. 제휴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혼다, 닛산이 이제 살기 위해서 절박한 심정에서 그랬는데 실제 유럽 시장도 중국 자동차 진출 때문에 유럽 자동차 회사들 좀 고전하고 있죠. 관세율을 많이 높인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죠. 예. 근데 여기에는 각 나라의 속내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럽 연합 전체는 관세를 높였죠. 예. 중국 전기차 들어오지 마. 설령 들어온다 그래도 좀 가격 경쟁력이 너무 세니 관세로 높여놔야 되겠어라고 판단했는데 이걸 반대한 나라는 독일이었어요. 독일. 네, 왜냐하면 독일은 중국에서 전기 자동차 만든 거를 네. 역으로 수입해서 팝니다. 그러니까 관세를 올리면 자기들한테 불리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폭스바겐도 일부 차종은 그렇게 팔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은 약간 반대 입장을 냈는데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예. 워낙 그런 게 없으니까 자기 일단 국내 막자. 생산 자체가 별로 없으니까. 그렇죠. 없으니까 막자라고 얘기해가지고 예. 결과적으로 막힌 건데 그렇게 했더니 중국의 BYD라는 자동차 회사는 BYD. 그러면 과거에 현대차가 썼던 전략을 그대로 쓰겠다. 어떻게요? 현지에 공장 짓겠다 해서 헝가리에 공장 짓고 있습니다. 현대차 정말 따라가네요. 네, 그래서 헝가리에 공장 짓고 헝가리에서 유럽연합 전체에다가 관세 없이 수출을 하겠다. 그랬더니 이제 중국에 배터리를 또 공급을 해주는 회사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CATL도 우린 스페인 들어가겠다. 스페인에 들어가서 유럽에서 완성차를 만드는 유럽의 업체들에게 예. 우리가 저가에 배터리를 공급해 줄게. 즉 현지화 전략으로 점점 선회를 하는 거죠. 유럽 자동차 회사들은 정말 긴장하겠어요. 왜냐하면 BYD가 가격도 괜찮지 기술력으로 들어오면 자기들이 만들던 뭐 내연기관차도 그렇고 전기차도 조금 폭스바겐 외에는 좀 약한. 폭스바겐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프리미엄 브랜드는 아직 전기 자동차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는데 고급 브랜드 대중 브랜드일수록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인식을 할 때 중국 차야 독일 차야라고 인식하는 것보다 이거 전기차야 내연기관차야. 그런 다음에 이거 중국 거야 독일 거야. 예.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BYD든 중국의 니오라는 업체가 됐든 전기차인데 근데 괜찮네? 중국산이네? 뭐 어때? 이렇게 선택하는 유럽 소비자가 은근히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를 봤더니 가격이 괜찮네? 예. 라고 하니까 이제 독일 업체들 입장에서 보면 야 이게 경쟁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니까 흔들리게 되고 예. 그래서 폭스바겐이 최근에 유럽 공장 폐쇄 얘기가 나온 이유가 그러니까요. 왜 그랬냐면 중국에서의 내연기관 판매가 자꾸 빠지잖아요. 예. 빠지니까 무언가 독일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독일에서 만들자니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에서 고비용 구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차라리 중국산 모델을 관세가 있더라도 유럽으로 수입해서 파는 게 더 낫다. 이렇게 판단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폭스바겐이 국내 공장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네요. 뭐 닫지는 않았지만 닫는 거에 대해서 이제 독일 정부가 네. 일정 부분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일단 닫지는 마라. 해결책을 찾아보자. 이런 상황인 거죠. 고용 때문에. 네. 자, 일본 혼다와 닛산도 중국 전기차의 질주에 무서워서 합치려고 하고 그렇게 합친다면 성공이 된다면 이게 3대 자동차 생산량으로 된다면서요? 3위가 되는데 그렇죠. 그럼 우리 현대차 어떻게 돼? 현대 기아차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일단은 덩치가 큰 기업이 출연하게 되면 예. 그만큼 경쟁은 더 치열해지죠. 왜냐하면 굉장히. 규모의 경제가 달성되니까 제품 가격 인하로 연결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가격 경쟁이 더 치열해지니까 뭐 여러 가지 이익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반갑지는 않겠죠. 네. 근데 또 한 가지 장점도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이게 뭐냐면 덩치가 큰 회사들이 몇 군데가 모여 있으면 이제 중국의 규모가 크게 신경 쓰이지 않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BYD는 상당히 큰 회사지만 중국에서 전기차를 해외로 수출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200만 대 규모 내외예요. 작은 데들이 많다 이거죠? 이런 회사가 10개를 합치면 예. 2천만 대가 되는 건데 예. 지금 이거 개별 상대를 할 때는 괜찮은데 지금은 이렇게 모여서 같이 경쟁을 하게 되니까 좀 불리한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차라리 뭐 현대차 입장에서도 닛산과 혼다의 합병을 보면서 우리만 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예. 우리도 손잡아야 되겠다. 그래 최근에 GM하고 손잡고 GM하고 토요타하고 손잡고 뭐 그런 토요타 이유가 회장하고도 만나고 그렇죠. 정의선 회장이 그 만나는 이유는 수소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수소차. 네. 그러니까 중국이 배터리 전기차 열심히 밀 때 예. 한국과 일본은 수소 전기차 하자. 우리는 수소 전기차로 가자. 이쪽은 중국이 빨리 못 쫓아온다. 그러려면은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홀로 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거죠. 음. 그래서 양사가 공동 기술 개발하고 이쪽으로 가자라고 하는 거고
GM하고 현대차가 손잡은 이유는 뭐 하이브리드라든가 GM도 수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미래 기술로 가서 최대한 전기 자동차, 배터리 전기 자동차의 점유율을 최대 상승을 좀 억제해 보자. 예. 그 사이에 배터리에 대한 기술을 확보하자라는 게 이제 공통된 전략인 거죠. 지금 이제 중국 전기차 얘기를 하면서 혼다, 닛산 합병하면 우리 현대차에 미치는 영향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시장에서 국내에서 네. 중국 전기차 1등 BYD가 이제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지금 예정된 일자는 일정이 1월 15일입니다. 다음 달 1월 15일 날. 네네. 아, 그럼 이제 판매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한 3주 뒤면 한 4주 정도죠. 4주 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한국에 런칭을 하고 예. 이제 전 시장에 차가 배치가 되고 예. 이제 소비자들이 구경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가격 면에서 확실히 그 BYD 차가 유리할까요? 이제 그런 기대가 많이 있는데 예. 그 가격 구조, 우리나라 수입차의 관세 구조라든가 이런 세금 구조를 보면 예. 쉽지 않은 가격입니다. 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100원에 주면 예. 여러 가지 관세하고 개별 소비세, 교육세, 부가세 다 포함시키면 23%가 올라가요. 아, 그래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수입사도 마진이 있어야죠. 예. 판매사도 마진이 있어야죠. 그렇죠. 이거 다 하면 한 50% 올라갑니다.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2천만 원에 받아도 3천만 원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렇게 지금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것처럼 이게 무슨 뭐 중국 내에서 내수 가격이 2천만 원인데 그리고 여기도 우리가 2천만 원이다. 있다. 못 산다 이거죠.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흘러나오는 얘기는 가장 저가의 모델은 현대자동차 또는 기아 EV3 한 4천만 원대에 맞추고 EV3. 네, 그다음에 이제 그들이 주력으로 미는 중형 세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오닉 6 한 5천만 원대 정도에 맞출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격보다는 제품으로 승부하겠다. 결코 가격이 싸지 않게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BYD가 우리 한국에서 실제 이제 전 시장을 차려서 가서 보면 느끼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략을 이렇게 보면 싸다고 많이 판매하는 전략은 아니에요. 아, BYD의 전략이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 좀 다르네요. 그냥 테슬라랑 경쟁으로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하고 싸운다. 그렇죠.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현대기아차랑 경쟁한다고 얘기 안 해요. 그래요? 네, 한국에서 테슬라랑 경쟁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보다 기술력이 뭐 5년 앞섰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미 뭐 중국 내에서는 테슬라랑 경쟁을 하고 있고 글로벌에서 그런 얘기가 흘러나오니까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이 테슬라 마침 얘기를 했으니까 뭐 혼다와 닛산의 합병도 한쪽에서는 중국 BYD의 질주 또 한편은 테슬라의 질주 때문인데 테슬라 뭐 주가 계속 오르다가 어제는 조금 떨어졌긴 했습니다만 이 강점이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의 기술력, 특히 인공지능 시대. 어느 정도 지금 현대는 이 부분에 테슬라가 앞서 있고 실제로 이게 상업 운전이 되려면 언제쯤 가능할까요? 어느 정도 기술력이 있어요? 여러 가지 규제가 없으면 뭐 당장이라도 가능할 수 있는 수준일 거예요. 근데 테슬라의 전략은 뭐냐면 이게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가능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렴하게 이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자율주행차의 가격이 많이 떨어져야 된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많이 떨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자율주행차 자체 가격이 비싸면 이용료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떨어져야 되는데 이 떨어지는 거를 여러 가지 기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인식의 비용이 최소화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 인식의 비용은 인식의 비용. 장애물을 인식할 때 예. 뭐 여러 가지 레이더나 라이다나 이렇게 전파를 쏠 거냐 아니면 카메라로 인식해서 갈 거냐. 예. 카메라가 싸거든요. 카메라가.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는 카메라로 인식해서 다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고. 또 아. 한 가지는 미국의 연방 규제에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 아무리 자율주행이지만 스티어링 운전대와 예. 가속 페달, 브레이크 페달은 있어라. 아. 혹시 모르니까. 근데 테슬라는 아니 사람이 운전 안 하는데 이게 왜 필요합니까? 운전대가 왜 필요하냐? 이거 다 떼면 비용 떨어집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쪽으로 미국 정부가 그래 스티어링 휠과 가속 페달, 브레이크 페달 없어도 될 것 같은데라는 식으로 뭔가 제스처가 있으면 주가는 올라가는 거고요. 네. 그렇지 않으면 조금 떨어지는 거고. 다만 이제 저는 또 다른 측면 하나 보는데 뭡니까? 미국이 최근에 이제 트럼프 정권 인수팀에서 그 세액공제 없애자고 얘기했잖아요. 네, 자동차 보조금 안 네, 내는 것도 네. 있고 또 세액공제도. 세액공제 없애는 건 테슬라는 찬성합니다. 자기들도 못 받는데. 네, 왜냐하면 추격자의 속도가 늦춰져요. 다른 애들이 못 따라오게. 그렇죠. 그들은 돈이 빠지면 빨리 못 쫓아오네. 예. 그래서 본인들만 갈 수 있다고 보는 건데 예. 한 가지는 뭐냐면 배출 규제도 완화해버리자고 권고를 했습니다. 배출 규제 규제도 완화. 그러니까 배출가스 내뿜는 수준을 예. 지금 2025년에 2019년 수준으로 되돌리자. 이런 권고를 했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전기차 회사들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미국의 자동차 회사는 앞으로 내연기관으로 조금 다시 회귀를 하겠다. 내연기관으로? 네, 그러면 과거에 2019년도에 배출가스 많이 내뿜었던 차들을
이제 2025년도에 팔아도 된다. 네. 그러면 많이 팔면 벌금을 냈거든요. 네. 그 벌금을 안 물기 위해서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가 테슬라의 탄소 크레딧을 돈 주고 샀어요. 그거를 일종의 수익으로 삼았었는데 큰 수익이 되는데 테슬라 입장에서는 또 그 수익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일장일단이 네. 다 보이는 겁니다. 네, 그러네요. 지금 방금 트럼프 이기 이제 행정부에서 전기차 보조금도 없앤다고 했지만 이 배터리 및 배터리 부품 등에 대해서 관세를 이제 매긴다고 했거든요. 네. 이건 우리 왜 어떤 영향? 우리 2차 전지는 이게 영향을 안 좋은 영향으로 좀 작용하나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네. 아 미국이 양동 작전을 쓰는구나. 양동 작전? 아니, 무슨 얘기냐면 미국 시장의 내수는 내연기관 시장을 어느 정도 더 풀고 완화해 주되 배터리와 전기차 관련돼서는 무조건 중국을 배제하고 중국을 막자. 미국 내에서 모든 가치 사슬을 만들려고 하는구나. 예. 이 얘기는 수출할 때는 보조금 준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전기차 만들어서 해외로 나갈 때 만약에 상대방 국가가 미국이 관세로 막으면 우리도 막을게요. 그럼 미국이 또 관세 더 붙여가지고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이 네. 관세를 지렛대 삼아가지고 예. 미국 전기차 수출 전략은 확대하되 미국 내에서 내연기관도 더 늘리겠다. 이 얘기는 그만큼 그 사이에 시간을 벌자. 예. 그 시간을 버는 건 미국 내에서 모든 배터리 이 소재부터 정년, 그다음 뭐 팩, 셀 생산, 모든 공급망을 확충하자. 그렇죠. 전기차까지 일관 체제가 만들어질 때까지 시간을 좀 벌어야 되겠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 보면 마치 과거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예. 이면에서는 미래를 대비한 미국 정부의 뭔가 이렇게 작전이 숨겨져 있구나라는 걸 좀 파악할 수가 있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중국 전기차의 질주 속에서 혼다와 닛산의 합병 관련 얘기 그리고 우리 현대차의 전략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권영주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겸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